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폐회 중 교통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 사건 다들 기억하시죠? 앞으로는 긴급자동차의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에 신고를 하면 긴급자동차가 계속 운행할 수 있도록 택시 운전자가 협조를 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이 명시된 조례안이 통과된 건데요. 응급 환자에 대한 배려는 물론 시민 생명을 무엇보다 우선하는 교통문화가 정착하길 기대하면서 제29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교통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교통위원회가 제296회 임시회 폐회 중 소관부서에 대한 각종 현안을 처리했습니다. 교통위원회는 서울시설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립승하원을 현장 방문하고 9월 2일부터 9월 9일까지 제296회 임시회 폐회 중에 진행된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소관부서와 각 실국에 대한 업무를 보고받았습니다. 이어서 상임위원회에 대한 추경 예산안 심사와 각종 안건을 심의하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했습니다. 위례 신사선 삼전역 추가 신설이 교통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와 함께 교통위원회는 교통 소외 문제 해소를 위해 위례 신사선에 대한 차질 없는 공사 진행을 주문했는데요. 이 밖에도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계속해서 교통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교통위원회가 시립승하원에 대해 유족들을 위한 편의의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교통위원회는 8월 18일 서울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시립승하원을 현장 방문한 자리에서 고인을 화장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기다리는 동안 유족 대기실을 고인을 추모할 수 있는 장으로 마련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모니터나 이런 USB를 통해서 유족에 대한 그 메모리얼, 그러니까 기억할 수 있는 무슨 영상을 본다든지 이런 시설을 따로 구비하면 어떨까요? 웰빙처럼 웰다잉이 주목받는 만큼 죽음 체험관 운영을 통해 삶과 죽음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지금 생각과 지금 많이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장려해서 죽음 체험관을 만들어서 해볼 수 있는 그럼으로써 우리가 또 다른 삶을 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서. 한편 교통위원회는 시립승하원에 15,000호가 추가 조성되는 만큼 유족들이 추모하러 올 때 불편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하는 한편 11월 말 완료 예정인 사이보 묘지 등 전산 작업에 있어서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교통위원회가 도시철도 내에 특별사법경찰관 제도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교통위원회는 9월 8일 열린 도시교통실 주요 업무보고에서 최근 대중교통 내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민원 폭증과 승객 간 폭행 사건이 자주 발생한다는 점을 들며 승객 보호를 위해 질서와 계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하철 보안관에게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 권한을 부여하자는 의견을 제안했습니다. 혹시 사법경찰관은 저희들이 어찌 고용을 못합니까? 아니면은 아까 그 지하철 보안관을 사법경찰관으로 돌려가지고 경찰법을 적용받으면서 현장에서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고 그런 좀 방법은 없나요? 서울시는 지난 5월부터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서울교통공사에 접수된 마스크 미착용 관련 신고는 8월 기준 하루 평균 660건에 달합니다. 서울시가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고급사양 스마트 쉘터에 대해서는 과연 시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낼지 의문이라는 지적입니다. 그 취지도 알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 뭐가 중요한지는 분명히 판단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개수를 조정을 하면서 고급화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그 타당성도 나름 시민들께 검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용자는 서울 시민들이니까요. 한편 교통위원회는 교통 유발 부담금 감면과 관련해 대형 시설물 소유자에게만 감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하며 해당 건물에 입주해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서울시는 장애인 단체의 이동 편의를 위해 지난 6월부터 장애인 버스를 예약제로 시범 운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용요금의 경우 서울 시내와 그 경계한 지역을 운행하는 이용요금 기준으로만 규정돼 있어 장애인 이동권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장애인 단체의 안정적인 이동이 가능하도록 했는데요. 시민 리포터가 찾아가서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장거리 이동 시 시외버스나 고속버스 많이 이용하시죠? 하지만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은 장거리를 이동하는 버스에 장애인을 위한 설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버스 이용이 결코 쉽지 않은데요. 이에 서울시는 지난 6월부터 장애인 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설공단은 휠체어 이용자의 이용 편의를 위해 휠체어 탑승 설비를 장착한 서울 장애인 버스 2대를 도입했습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1명 이상을 포함한 10명 이상이 최대 1박 2일까지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버스는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버스 출발 기준 5일 전까지 예약하셔야 하며 서울 공공서비스 예약 페이지에서 예약이 가능합니다. 서울 장애인 버스는 일반형과 우등형이 있으며 일반형은 휠체어용 8석과 일반 좌석 21석, 우등형은 휠체어용 5석과 일반 좌석 18석을 각각 갖추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휠체어를 타고 장애인 버스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서울 장애인 버스는 휠체어로 타고 내릴 수 있는 문과 승강기, 좌석, 고정장치 등을 갖추고 있으며 비상 상황 시 장애인의 안전을 위해 비상 탈출 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버스를 타보니까 굉장히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장애인분들의 든든한 발이 돼서 전국 어디든 편하게 이동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서울 장애인 버스의 이용요금이 서울 시내와 그 경계한 지역을 운행하는 이용요금 기준으로만 규정되어 있고 특별 교통수단의 요금이 도시철도 요금의 3배를 초과할 수 없게 규정돼 있어 장애인의 이동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에 서울시 의회는 운행지역 제한을 받지 않는 장애인 단체 이동 편의를 위한 장애인 버스의 경우 서울시가 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해야 이동할 수 있는 휠체어 장애인의 경우 여러 명이 한꺼번에 전국적인 이동을 하려면 그동안 정말 어려움이 많았었는데요. 이번에 전국 최초로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버스가 안정적으로 시행하게 되어 장애인 복지 정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교통약자인 장애인분들이 전국 어디든 자유롭게 갈 수 있게 됐는데요. 장애인 버스로 이동이 필요한 장애인 단체들은 공공서비스 예약 사이트에서 미리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서울 시내 거의 모든 공영주차장에 대해 자동 결제가 가능해집니다. 이른바 지갑 없는 주차장인데요. 바로 녹색결제 홈페이지에서 차량 번호와 결제 수단만 사전 등록하면 하이패스처럼 주차요금이 자동으로 결제된다고 하네요. 편리함은 물론 기계나 사람 간 불필요한 접촉을 없앤 비대면 결제로 코로나19 감염 확률도 크게 낮출 수 있으리라 기대가 됩니다. 제29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교통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